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닉 71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16일차고요. 오늘 74페이지예요. 중간에 할게요. 이탈리아 식당이 동네에 있었는데 그곳 주인은 초기 로큰롤과 그 시대 전체의 팬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곳의 음악은 혐오스러웠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음악이 정말로 끔찍했다고 평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주인 남자는 그 음악을 사랑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질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탈리아 식당에서 어떤 음악을 기대할까요? 베르디의 오페라나 이탈리아 길거리 음악이 조용하고 은은하게 깔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대화에 방해가 안 되고 종업원들이 주문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주문받는데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그 음악. 네, 주인이 좋다고 해서 다 틀어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내 위주로 되어 있느냐, 상대방 위주로 되어 있느냐, 그렇죠? 그걸 항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향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식당의 주인들은 기가 먹은 것이 확실합니다. 소리가 이리저리 튀고 울립니다. 벽이나 바닥의 표면이 딱딱해서 소리가 증폭됩니다. 계속되는 소음도 주인이 창조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이 비즈니스상 원하는 분위기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강압적인 소음입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상담이나 로맨틱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음향이 끔찍합니다. 여기에 냉난방 장치가 진동하는 소리와 주방에서 고속으로 돌아가는 배기 팬 소리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소리는 우리의 주요 감각을 자극합니다. 냄새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가게 안에 좋은 냄새를 창조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사실상 아무것도 들지 않습니다. 소리가 중요하다고 하죠. 소리, 빛과 소리. 빛과 소리가 엄청 우리가 이제 그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자체의 어떤 그 의식 자체잖아요. 완전 엄청나게 밝은 빛. 그다음에 정말 그 고요하다 안 하다라고 말을 붙일 필요 없는 그냥 완전 고요한 상태라서 그 소리와 빛이 되게 많이 중요하죠. 이 의식 안에서 많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민감하게 이렇게 자극하는 부분,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음도 굉장히 중요하죠. 목소리 톤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느냐, 너무 솔톤으로 해서 막 올라가느냐, 이제 뭐 이런 소리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모든 소리에 예민함. 근데 특히 카페나 이런 데는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냄새도 중요하고.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이 몸에서 느껴지는 몸과 마음, 몸에서 느껴지는 거 있죠? 몸에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라는 게 이 경험을 하죠. 그걸 통해서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고 눈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 때문에 이제 몸과 마음일 때 그 이상에 뛰어넘는 의식일 때는 상관이 의식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땐 괜찮은데 여기에 이제 휘둘리게 되거나 내가 스탑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입에 참 그런 것 같아요. 입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맛을 계속 아는 게 아니라 급하게 먹으면서 그냥 막 들어가서 위만 가득해서 그 너무 지나친 포만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거를 또 경험하면서 막 먹는 거.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사업을 하려니 이 몸부터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명상할 때 일어나자마자 했어요. 명상 많이 하세요. 명상들 많이 하시면서 일어나자마자 원하는 거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 이 몸과 마음, 몸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 정보가 들어오는 것에 내가 왜 그런지를 보고 거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색상과 장식은 또 다른 중요한 주제입니다. 색상과 장식. 우리는 그 가게가 이 주제를 중시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감명받지. 그러니까 이 주제를 중시한다는 사실 자체에 감명받는다는 거예요. 색상과 장식. 반드시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감명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를 위해 경험을 창조하려는 노력에 들어간 에너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성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스타일이 내 마음에 들면 더 감동이 받겠지만 감동보다도 이렇게 주의가 막 완전히 신경을 써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손님 고객들을 위해 뭔가 경험을 창조하려는 노력에 들어간 에너지. 뭔가 이렇게 그래도 노력을 하고 손을 대고 막 뭔가 그렇게 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야 대청소 한번 해야 되겠다. 대청소 한번 해야겠다. 계속 찔립니다. 대청소 한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아 이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3월에 여기 방에 누가 어떤 분이 하셨어요. 황금동 사신다는 분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딱 들어와서 입구에 포스터가 지나간 걸 그냥 계속 걸어놓은 거예요. 아무도 익숙해져서 보지를 않고 다닌 거예요. 근데 맞는 거예요. 지나간 걸 달아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요새 안 나오더라고요. 포스터가. 그 포스터가 제작을 해서 넣어야 되나? 전에는 이제 요새는 온라인으로 다 되니까 회사에서도 이게 안 만들어. 전에는 만들어서 왔거든요. 그럼 그 교체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안 만들어서 안 보내. 이런 종이 같은 거 막 이런 거요. 온라인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하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래되고 이렇게 갈아서 바꿔서 넣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빼놨어요. 빼놨는데 이렇게 너무 무관심해갖고 될 일은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데 무관심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청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경험을 창조하려는 노력,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른 그 에너지의 양이 그죠? 그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장소도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장소도 중요하죠. 장소도 참 중요해요. 네. 뉴욕시 맨하튼 섬 동부에서 성공하는가 못하는가는 식당이 도로 어느 편에 위치하는지에 달려 있는데 그 사실을 파산한 뒤에야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영 관람 후에 제일 좋은 차들은 동쪽을 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30년 전에 쓰신 건데 요새는 굉장히 많이 좀 시대가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식당이나 이런 장소도 그러니까 차를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카페 같은 데도 저희 여기 대구는 좋은 게 뭐 청도도 보면 시골스럽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넓은 땅이 좀 싸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카페 차를 그냥 마구 주차 많이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보면 예쁘게 넓게 해놓은데 굉장히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위치가 요새는 그렇게 좋으면 찾아가더라고요. 멀어도 너무 멀어서 될 거는 아니지만 좋으면 찾아가더라고요. 저희 저기 청도 가는데 보면 가창 있는데 저 꼭대기로 올라가는 데가 꽤 올라가요. 한 15km 올라가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꽤 올라가요. 중간에 가창 쪽으로 쫙 하다가 쭉 무슨 식당이 있어요. 꽤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줄 서서 먹어요. 오른 것 같더라고요. 싸고 맛있고 근데 올랐어요. 근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고 맛있고 그러면 멀어도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비싸 버리면 맛있는데 너무 비싸 버리면 또 그거는 또 적당한 그 고객들이 좋아하는 합리적인 어떤 가격과 그런 맛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주인의 에너지 의식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죠. 의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걸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그 장소에서 영업하던 가게들이 파산하거나 실패한 적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 장소에서 파산하거나 실패한 가게가 한 군데뿐이더라도 그 자리에 새 가게를 열었다가 타격을 받을 확률이 50%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두 가게가 실패했다면 확률을 95%로 올리겠습니다. 그 장소에서 새 가게가 실패했다면 그것을 고려하는 것조차 바보 같은 일입니다. 전에 살던 동네에서 저는 가게에 10여 곳이 잇따라 파산한 건물들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에는 뭔가 매우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작용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이 책에서 더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흔한 말로 하자면 어떤 장소들은 에너지가 안 좋아 아무리 페인트 칠과 분칠을 해도 바로잡히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나 분칠을 하더라도 에너지가 장소에도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장소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누가 더 많이 몰리는 장소, 이게 그 장소에도 있거든요. 저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식당은요, 그 산은요, 좀 어두침침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그 집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좀 어두침침해요. 이렇게 올라갈 때 좀 요번에는 좀 밝은 날 조금 밝았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데도 그 산 자체가 조금 약간 어두침침해요. 남쪽은 아닌 것 같아요. 밝은 느낌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 집은 잘 돼요. 어두운 산 쪽인데도. 그래서 그 집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의 주안점은 다 밝혔습니다. 고객이 호의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함을 깊이 자각하고 즐거운 체험을 창조하기 위해 업주가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려 깊고 세심하게 배려하면 이득도 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찬사가 쏟아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매력에 매료됩니다. 본인에게 매력이 없으면 매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매력이 없으면 매력을 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일단은 그 주인에게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게 그 매력이 에너지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막 무슨 옷을 뭐 어떻게 입고 또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보이는 세상이라서 역할은 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요새는 제가 이제 어제도 굉장히 그 장인이 만든 명장이 만든 그 이름을 딱 건 베이커리 카페, 엄청 큰 카페를 갔거든요. 5층짜리 서울에서 갔는데 아니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저희 손녀딸하고 똑같은 그 아기가 있어요. 15일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뻐요. 눈이 동그랗게 이쁘게 생겼는데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기가. 그냥 이렇게 약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발산하는 그 에너지. 뭔가 용기가 있고 뭔가 엄마의 그 에너지로 영향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에너지들이 이렇게 밝고 통통 튀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요. 활기찬 그 에너지가 있고요. 뭔가 이렇게 쭉 빠져있는 그 에너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 에너지의 수치가 내가 의식 수치에 맞춰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냥 에너지가 약한지 그거는 내가 결국은 저 의식 지도에서 수치에서 봐야 돼요. 의식 수치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과 또 거기는 명장이 만들어서 그런 건지 막 카페에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앉을 곳도 중간중간에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완전히 그냥 서울 근교 아주 서울에서 벗어난 건 아니었는데 근데 주차할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넓은 이렇게 공터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점이 땅이 엄청 비싸요. 그런데도 사람이 많아요. 하나에 7천, 8천 원 막 이래요. 보통 3천 원, 2천 원, 3천 원, 좀 하는 데는 3, 4천 원 하잖아요.
3, 4천 원, 5천 원 이러고 비싼 게 6, 7천 원 정도. 거기는 7, 8천 원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요.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의 에너지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매력이 없을 땐 매력이 있는 것으로 고용한다지만 고용해서는 오래 가지 않는다. 나의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에너지가 사려 깊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거, 뭔가 이득도 되고 즐거운 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즈니 월드의 성공은 디즈니 월드요. 고객과 접촉하는 종업원들 전체가 외향적이고 친절하고 우호적이며 정중하다는 점에 상당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어떻게 해요? 외향적인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우호적이라는 거예요. 정중하다는 점에 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처럼 대할 수 있도록. 이처럼 고객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객이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유별날 것 없는 예의와 환대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따분한 기업체들에는 이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따분한 환경은 따분한 종업원을 배출하고 따분한 환경, 따분한 종업원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둔하고 따분한 고객을 유치해서 그로 인해 경험 전체가 따분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다 봐주지만 따분하게 하는 것만은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러 갑시다. 따분하다. 따분하냐, 마음 편하게 친절하게 대하느냐. 이거는 그 주인에 의한 그 정신세계를 종업원들에게 계속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저희 그 막내 아들 있어요. 막내 아들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그 네일 샵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네일 샵을 하는데 제가 그랬죠.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직원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내가 이제 제가 그랬죠. 직원을 월급을 얼마나 주는 거야?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냥 하는 만큼의 5대 5로 가져간다는 거죠. 들어온 손님에 의해서 5대 5로 가져간다는 거야. 그럼 너는 투자를 했잖아. 재료비가 들어가잖아. 그런데 5대 5 하면 네가 손해잖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의 노동하는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그 친구가 벌어주는 거로 인해서 지금 완전 피크라서 지금은 엄청나게 바쁜데 지금 바쁘기 그 직전에 그쵸? 5월 달 뭐 요럴 때 그 친구로 인해서 350만 원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 시간을 안 쓰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본인은 투자한 거 빼고 350이면 이 친구는 뭐 500이 될지 600이 벌어갔을 거예요. 이 사람은 더 많이 벌어갔겠죠?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막내 아들 여자친구가 그냥 그 사람이 가져간 거는 더 가져간 거에 대한 호의적인 그 마음이 있고 편안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친구를 통해서 벌어온 투자를 했어도 그냥 들어온 돈을 계산을 하는 거야. 저기 많이 갖고 뭐 하고 이거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 진짜 그렇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당연한 거 같이 얘기한 사람은 머리로만 하고 있어요. 자기는 투자해서 뭔가를 하질 않아요. 근데 머리로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만. 근데 이거를 딱 보면은요. 이제 그 정도의 그 에너지 있잖아요. 요 한 사람한테 500, 600이 들어가더라도 그냥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어진 그 수입 있잖아요. 이 수입을 보면서 그 수입을 보는 거야. 어차피 차려진 거 없는데 차리는 거는 아니에요. 없는데 차리라는 거는 아니고 근데 읽는 거에서 어차피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많이 가져가도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벌어온 수입에 대한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본인의 이 에너지가 있잖아. 이 사람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따지고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을 들러놔도 부딪혀서 사람을 계속 쓰지를 못해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의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아직 어리고 나이도 어려요. 어린데 그 하나를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의 직원을 뒀을 때 그 마인드 자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디즈니 월드에서 성공한 것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여기 와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주인의 그 마인드, 에너지에 따라서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 친절이 더 우선적이라는 거를 더 알고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에게도 무슨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 그 마인드, 의식,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큰 사업을 하거나 매장을 차려서 했을 때 종업원을 어떻게 다루느냐고, 종업원을 어떻게 하느냐인 거잖아요. 그럼 종업원을 다룰 수 있을 때 마인드가 있고, 또 사업의 사업가들의 동등한 관계로서의 있고, 제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종업원인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서 알려준 사람에 의해서 나는 종업원이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아니라 사업가 대 사업가로서의 만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요. 사업가예요. 동등한 관계예요. 근데 이제 정보를 먼저 좋은 경험을 많이 했으면 그 좋은 경험을 이제 듣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의 마인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편하게 하느냐. 그런데 이 마음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편할 때 상대방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불편하면 상대방이 불편해요. 저 사람이 불편하게 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마음이 편하냐에 따라서가 엄청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불편함이 있는 내 것만 해결하면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내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내 마음이 편안한지, 그것부터 보는 거죠. 그게 다, 네, 어릴 때 어떤 쇼크,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계속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사는데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쇼크, 그 신념,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념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가 있어요. 제가 요새 몸에서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막 열이 나요. 그래서 열이 그냥 속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거를 막 이렇게, 이 책상은 나무라서 별로 안 차가운데 차가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렇게 쇳덩어리 같은 거 만지면 차가워요. 그럼 시원하니 너무 좋아. 근데 이것도 제가 이게 아침에 나오면서 이게 뭐 왜 자꾸 뜨겁지?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기차를 탔는데 갑자기 남편 팔이 딱 닿이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시를 입었는데 닿이는데 뜨거운 거예요. 남편이. 뜨겁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순간 뜨겁다고 하는데 좀 움찔하는 거예요, 남편이. 제가 뜨거워 하면서 이렇게 피하니까.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몸이 좀 많이 뜨겁네 하면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딱 눈 뜨면 생각한 게 내가 왜 자꾸 뜨겁다고 생각을 하지? 뜨겁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제 생각에서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내가 몸이라고 나를 생각을 해서 몸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식을 한 거예요. 몸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몸이라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갱년기라는 걸 받아들였구나. 갱년기라는 말을 막 하진 않는데 이 갱년기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몸에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갱년기가 아니라 신기하죠. 갱년기 나이가 들면서 뭔가 갱년기를 그렇지가 않았었는데 갱년기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몸을 망가뜨려요, 제가. 음식으로. 제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음식으로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떤 거를 먹으면 건강한지, 먹으면 건강이, 어떤 걸 먹으면 건강이 나쁜지 알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먹는 음식이요,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진짜 막 그걸 딱 알거든요. 아는데 그 왜 몸이 나빠지는 그것만 그렇게 맛이 있어서 그걸 고집을 하고 계속 먹는지, 원래 그렇게 먹지 않았었는데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엄마를 자꾸 따라가려고, 엄마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몸이 안 좋은 걸 먹어야, 좋은 것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안 좋은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럼 얘가 좋은 걸 넣는 것보다 안 좋은 걸 먹는 만큼 얘가 어떻게 하질 못한단 말이에요. 건강한 거 좋은 것도 먹으면서 좋은 식품, 대체의학 식품도 같이 이렇게 먹었을 때 이게 이제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결정을 좀 해서 일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막 혼자서 막 그냥, 이게 순환이 되기보다는 뭔가 있잖아요. 막 그냥 불이 막 붙어서 몸이 막 타고 몸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그래서 맞네. 하는 행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 거와 내 행위가 있어요. 내 믿는 거가, 나는 나이 들었어, 나는 고혈압 당뇨 엄마가 그랬어, 근데 깊은 것에 믿어져 있는 거예요. 쉽지도 않아요. 할머니랑 엄마랑 치매 있으셨잖아요. 안 씹어요. 그리고 내 운동을 안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이 보여진 엄마 아빠의 어떤 그 가족력이 있잖아요. 유전적인 신념이죠. 가족력을 가지고 성공도 요 정도만 할 거야 라는.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서울에 갔다가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떤 분이 오늘은 들어오셨나? 오늘 안 들어오셨네? 응, 오늘 안 들어오셨네. 너무 웃긴 거죠. 왜냐면 이분이 대구에도 잘할 분을 탁 모셔다 놔요. 자기는 안 와요. 서울에도 어떤 분을 딱 모셔다 놨어요. 한 두 분 정도를. 한 분은 왔다 안 오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은 또 계속 열심히 들어요. 너무 열심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자기는 또 싹 빠져요. 그거 신기하죠. 잘할 사람을 데려다 보면 자기 빠져. 잘할 사람 데려다 보면, 그러니까 복이 있어서 잘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자기 신념대로 해서 성공에 대한 신념이 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신념도. 그걸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성공하기 싫어서 한계를 느끼면, 한계를 짓고, 느끼는 게 아니라 느낌이 있다면 알아차리겠죠. 한계를 짓고 저렇게 하는 행위를 딱 보면서 그게 나구나. 나도 내가 한계 짓는 어떤 행동 패턴이 있는데 먹는구나. 먹는 거로 인해서 몸도 망가뜨리고 옷도 예쁜 걸 못 입게 하고, 어디 나가서 해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망가뜨리고, 이게 다른 타인들을 보는 모든 것들이 나를 보는 거거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저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걸 계속 봐요. 그래서 명상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저를.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의식의 장 안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내가 어릴 때 무의식에서 받아들인 그 가족력, 성공, 돈에 대한 한계, 성공에 관련된, 엄마 아빠 성공하지 않았거든요. 자영업을 해도 맨날 망하고 뭐 이랬으니까. 자영업에 대한, 자영업까지 하셨는데 성공하지 않았던 거, 돈에 대한 부분들. 그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거, 유전적인 거, 이성적인 거, 질병에 관련된 그 신념 체계들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걸 각성해서 우린 벗어나려고 이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만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거 여러 가지로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한 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돈, 행복하게 들어오는 돈을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 많이 해야죠.
봉사 많이 하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계 짓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서 오늘 쉬는 날이죠. 휴일이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예, 그래서 적어보시고 질문하고 발표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무한대인데 한계 짓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음소거 해제시켜 주세요.